여러분, 혹시 기초연금만 받아도 한 달에 현금처럼 받는 혜택이 무려 6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초연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월 30만 원 정도 받는 생활비 보조금으로만 생각하시지만 그건 절반만 알고 계신 겁니다. 진짜 혜택은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자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자격 하나만으로도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에서 우선 대상이 되고 생활비를 아껴주는 다양한 복지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할인, 통신비 절감, 대중교통 무료 이용, 문화 바우처, 노인 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 등 실질적인 생활비를 줄여주는 제도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챙기면 기초연금 수령액 외에도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까운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초연금이 월급처럼 느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왜 다른 지원은 하나도 못 받지? 라고 하시는데 알고 보면 몰라서 놓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허은경제연구소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놓치면 안 되는 현실적인 혜택 구조를 하나씩 정리해 드릴 겁니다. 단순히 제도 설명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로 어떤 혜택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까지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라도 유익한 정보 얻으셨다면 댓글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 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매달 정해진 액수를 받는 생활비 보조금일 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를 넘어 국가가 노후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설계한 핵심 복지 시스템입니다. 얼마 받는지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이 제도가 어떤 식으로 생활에 작용하고 또 어떤 혜택으로 확장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을 짚어보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이 자동으로 받는 건 아니며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자격 자체가 이미 복지 정책 안에서는 우선권을 가진 특별한 신분입니다. 정부는 이 자격을 기준으로 전기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혜택, 대중교통 이용 우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추가로 설계해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복지수당을 넘어 일종의 노후 종합 패스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기초연금의 월 수령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32만 3천 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6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여건에 따라 해마다 조정되며 하반기에는 추가 인상 논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는 흐름은 확실합니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금액과 별도로 자체 재정을 들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구도 지역 사정에 따라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수급 자격 판단 기준입니다. 소득이 적은데 왜 탈락했느냐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소득만이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자산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게 되어 있어 월세로 거주하며 실물 자산이 없는 분들은 수급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일정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보다 한 번이라도 신청을 시도해보고 결과에 따라 이해 신청까지 이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 제도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감면 혜택이나 우대 서비스는 대부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신청과 승인이 노후 복지의 문턱을 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넓은 범위입니다. 특히 무연금자, 무소득자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공적 현금 지원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이 적다고 말하지만 이 제도의 진짜 힘은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단순한 수당 이상의 가치를 갖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돈은 대부분 식비, 병원비, 약값, 교통비 등 가장 본질적인 삶의 비용에 쓰이고 있으며
그래도 매달 들어온다는 안정감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는 수급자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곧 자격입니다. 단순히 몇만 원의 수당이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수많은 제도와 혜택에서 우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지금 한 번의 신청이 인생 후반부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자격을 얻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연결되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몇십만 원의 현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자격을 기반으로 생활 속 반복되는 지출을 줄여주는 다양한 혜택들이 함께 열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노인 일자리 참여, 우선권, 전기요금 복지 할인, 그리고 건강보험료 감면과 만성질환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체감하고 있는 대표적인 혜택이며 기초연금 수급액만큼이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혜택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일자리 프로그램에서 수급자는 선발 시 우선권을 갖습니다. 활동 분야는 지역 환경정비나 복지시설 보조, 안전지킴이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 주당 10시간 내외의 활동만으로도 월 약 27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활동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기초연금 수급과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기초연금과 더해 매달 50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한 수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수입이 생기는 것뿐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며 스스로의 리듬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돈을 버는 활동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다시 쥐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물론 지역별로 모집 시기와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사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제도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역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월 최대 1만 6천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하며 여름철이나 폭염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할인 폭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제도가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만 혜택이 시작되며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알고 챙긴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달 1,000원, 2,000원도 아끼기 어려운 노년의 살림살이에서 1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료 감면과 만성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재산 기준에서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1만 원에서 3만 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역시 누적되면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더불어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층에게는 진료비와 약값을 일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연계됩니다. 병원에서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밝히기만 해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부담 경감을 가져다줍니다. 특히 의료비는 단발성 지출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되기 때문에 몇만 원의 차이가 연간 수십만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비 걱정까지 안고 가는 일은 생각보다 삶의 무게를 훨씬 더 무겁게 합니다. 이 세 가지 혜택은 공통적으로 신청 기반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모든 혜택이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복지제도의 가장 큰 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 그래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고차산입니다. 신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제도는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만 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알아보겠다는 생각은 곧 수십만 원을 밀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지키기 위한 기초 체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덧붙여지는 혜택들은 마치 방패처럼 우리의 일상을 보호해줍니다. 알지 못하면 지나치고 지나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기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지원은 단순히 연금 지급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절감 제도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혜택들은 받기만 하면 끝나는 기초연금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챙겨야만 내 손에 들어오는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지원 항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복지 할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까지 함께 받고 있는 분들은 복지 할인 대상자로 분류되어 월 최대 16,000원까지 전기요금이 감면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방기 사용 증가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할인 한도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전기는 누구나 사용하는 공공재이자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그 절감 효과는 의외로 큽니다. 다만 이 할인은 자동 적용이 아닌 신청 기반입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이 단계를 모르고 지나쳐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몇천 원, 1만 원 남짓의 할인이라 해도 1년이면 10만 원이 넘는 절약입니다. 조용히 흘러나가는 돈을 막는 일이야말로 노후의 재정 안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강보험료 감면도 꼭 챙기셔야 할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일정한 공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 거의 없거나 실거주 외에 다른 자산이 없다면 월 보험료는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절감된다면 매달의 고정 지출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만성질환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처럼 노년의 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진료비와 약값의 일부가 국가로부터 지원됩니다. 다만 진료 시에 반드시 기초연금 수급자임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병원에서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진료 전 간단히 한마디를 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누락되는 제도입니다. 병원에 다녀온 다음날 왜 난 감면이 안 됐지 하고 돌아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요금 감면입니다. 현재 통신 3사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월 8,000원에서 1만 원 수준의 할인, 혜택이 가능하며 일부 요금제의 경우 더 큰 폭의 절감도 가능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이제는 필수인 시대에 데이터 요금이나 통화 요금이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금제는 자녀가 정해준 그대로 쓰지만 실제로는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요금제를 조정하고 감면 혜택까지 적용받으면 그만큼 쓸모없는 지출을 줄이는 셈이 됩니다. 이 역시 자동 적용은 아닙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근처 대리점, 주민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증빙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1만 원씩 줄인다면 1년이면 12만 원, 3년이면 36만 원입니다. 여전히 핸드폰 요금을 제값 주고 내고 있다면 바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교통비 지원은 많은 분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활 혜택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할인도 적용됩니다. 병원 방문이나 모임, 장보기를 위해 외출이 잦은 분들에게는 이 혜택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매달 수만 원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비는 한 번 쓸 때는 적어 보여도 반복되면 꽤 큰 지출이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주 지역별로 시행 여부가 조금씩 다르니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교통복지가 적용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흔히 놓치기 쉬운 것이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일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일정 금액의 문화활동비를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책을 사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공연을 보거나 문화센터 수업을 듣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간 11만 원 수준의 문화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나이 들어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부 자극이 줄어들고 우울감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책 한 권, 영화 한 편이 삶의 공백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일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일은 더 소중합니다. 결국 이 모든 혜택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되어도 모르고 지나치면 그 순간부터는 존재하지 않는 혜택이 되어버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게 해당되는 혜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챙기면 매달 지출이 줄어들고 한번 아끼면 그만큼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은 그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만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혜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단순히 생활비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문화생활과 금융서비스, 그리고 복지 접근성까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단순한 생계보장이 아닌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매우 실용적인 제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제도는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연간 11만 원 상당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보고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포기하고 지내는 어르신들께는 일상의 활력을 되찾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신청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그 기준은 소득과 재산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지 주민센터에서 한 번만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이 어렵거나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의 방문으로 1년간 누릴 수 있는 여가 혜택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변화는 복지정보 시스템의 개편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들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본인이 어떤 제도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추가 혜택은 전혀 모른 채 지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에는 복지로라는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이제는 공인인증이나 간편인증만 거치면 내게 맞는 혜택들이 자동으로 추천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교통비 지원 같은 제도는 물론이고 문화누리카드나 지방자치단체 개별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조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연계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조금만 다룰 수 있다면 굳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닐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대부분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 직원이 해당 시스템을 대신 조회해주고 신청까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환경이 낯설어도 이제는 혼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한 번의 조회만으로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우대의 혜택까지 함께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 수협, 시협 같은 지역 금융기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특별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통장 유지 수수료 면제, 자동이체 수수료 감면, 일부 예금 상품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이 있으며 이는 매달 적지 않은 금융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이체 수수료만 해도 매달 500원에서 2,000원까지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면제된다면 장격으로는 수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특별 예금 상품을 출시해 일반 예금보다 더 높은 이율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자는 물론이고 예치금 조건도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혜택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용 중인 금융기관이나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한쪽에서는 혜택을 누리고 다른 쪽에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니 한 번의 질문으로도 몇 개월 치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정기 지급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급자라는 이름 아래 연결되는 수많은 제도들과 혜택들의 출입문이기도 합니다. 문화생활부터 금융서비스, 복지정보 접근까지 노후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들이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신청을 기준으로 혜택이 갈리고 정보의 차이가 생활의 여유를 결정짓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몇 년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화운경제연구소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혜택은 단순히 몇만 원의 지원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고령자들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덜